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오쇼TV 김희순입니다.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하드, 오브젝트 스토리지 등 다양한 인프라 환경이 대두했습니다. 이는 결국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오늘은 지난 1년간 빅데이터 업계의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고 각각의 트렌드를 해석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버티카의 이기훈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기훈입니다. 버티카에서 아시아 태평양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것을 통해 비즈니스 가치의 창출을 돕는 기술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도 이제 어느덧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버티카는 빅데이터의 트렌드의 중심에서 탄생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전 세계에 이제 다양한 데이터가 많은 회사들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요 고객사 및 다양한 관계자분들과 논의를 진행하면서 빅데이터 시장에 대한 간략한 정리와 저희 신제품인 버티카 10의 주요 기능을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합니다. 좋은 질문과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주요 과제와 버티카 10의 해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빅데이터 사실 분석을 누가 잘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 비즈니스의 성패가 좌우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빅데이터 트렌드부터 짚고 가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빅데이터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 이제 거의 10년 정도 됐는데요. 정말 지난 10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 또한 지난 1년간에도 굉장히 또 다양한 논의들이 오갔던 것 같아요. 물론 특히 올 한 해는 다른 이유로도 전 세계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빅데이터 시장에 한정해서 봤을 때에도 조금 IT 시장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오면서 많은 논의들이 오갔고,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도전 과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튀어나왔던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기업들의 그런 데이터 드리븐 비즈니스, 저희는 이제 Winning Big with Data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데이터로 큰 성과를 견인하는 트렌드를 한 3가지 정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은 이제 굉장히 보편화된 클라우드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이야기 나오고 있는 AI 등 모두와 이제 유기적으로 엮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논의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3가지를 꼽아보면은 첫 번째, 대규모의 데이터 증가입니다.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것은, 아니면은 향후에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아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당연시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한 2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활용인데요. 이따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5년 전에 이와 비슷한 자리에서 이제 클라우드가 과연 가능하냐라는 이야기들이 논의를 드렸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현재는 클라우드를 이제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3번째는 사실 요즘 근래에 가장 많은 고객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머신러닝, AI 이런 것들로 과연 어떠한 혁신들을 이뤄내서 기업의 경영이나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 가치 창출에 이걸 적용할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트렌드들은 사실 데이터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하나로 유기적으로 결합돼야지만 비로소 가치가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자연스럽게 다양한 고민들이 너무 많이 이제 소위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좀 자연스럽게 저희가 대표적으로 마주하는 도전 과제 한 3가지 정도를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도전 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도전 과제는 저희는 데이터 통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데이터의 대규모 증가와 가장 크게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둡이라는 기술에 대한 고찰이 사실 요즘 많이 되고 있어요. 하둡이라는 이 빅데이터 기술이 오늘날까지 이르는 혁신을 견인했다는 견인의 출발점이 된 데에는 아무도 이제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그렇고요.
수페타급까지 이제 유연한 확장성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전처럼 뭐 값비싼 어떤 스토리지가 아니라 저렴한 일반 하드웨어에 설치되는 기술이 처음 소개됐었을 때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환호했던 그 반응을 저는 아직 기억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이걸 바탕으로 다양한 데이터의 원천, 데이터의 포맷, 뭐 파케라든지 오크라든지 에이브로, 제이슨, 에로우, 뭐 수많은 그 프로젝트들이 오픈 소스로 등장하면서 예전의 데이터는 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안에만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바꾸는 시발점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데이터 위에서 그 저장소뿐만 아니라 여기 위에 다양한 머신러닝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들도 이때부터 시작이 되면서 뭐 스파크라든지 수많은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오늘날 팝업이 된 이 하둡이라는 것이 이제 빅데이터 시장의 뭐 기술 관점에서는 본격적인 시작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모두가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앞에 고찰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는 기술의 등장 때문인데요. 그 아마존의 S3로 대표되는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등장은 기존의 하둡이 해주겠다고 그 다음에 해주던 기능들을 더 쉽고 더 편하고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이 시장에 대한 다양한 고찰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가장 큰 포인트는 이제 하둡은 만에 하나 뭐 장애라든지 소위 가용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객께서 운영하시는 분께서 직접 그 책임을 가져가야 하는 반면에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만약에 내가 그걸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클라우드 사업자가 그 운영에 대한 책임을 대신 가져갑니다. 이건 클라우드의 장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용자들은 사실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제 점점 더 싸고 대두되죠. 편한 게 나왔으니까요. 네, 물론 뭐 또 만약에 이제 뭐 하이브리드를 쓴다든지 아니면 하둡을 굉장히 잘 사용하시는 고객들도 저희도 여전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 트렌드에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오픈소스 혁신 기술들도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함께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서 고민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 고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그 데이터 통합하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데이터라는 것은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베이스에 있을 수도 있고 고성능 스토리지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최근 트렌드까지 말씀드렸을 때 하둡에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데이터는 너무나 다양한 곳에 흩어져 있는 상태인데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겠지만 결국에는 그 데이터들이 다 한데 모여야 그렇죠. 좀 값어치가 있는 분석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시도라고 할까요? 이것과 이것이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소위 트라이 앤 에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들이 모일 수 있거나 아니면 이거를 한데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를 수행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모여야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에 대한 도전 과제가 이제 가장 크게 대두하게 되는 겁니다. 기업마다 이거에 따라서 내게 되는 해법은 아직 다 다른 것 같아요. 뭐 사실 정답이라는 게 있기가 어려운 거고 사실 제가 말씀드린 오늘의 도전 과제들이 정답이 있다 그러면은 도전 과제가 아니겠죠. 네, 첫 번째 가장 큰 그런 고민들이 데이터 통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첫 번째 과제는 데이터 통합의 과제였는데요. 두 번째 도전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과제는 그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의 수립입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5년 전에는 과연 퍼블릭 클라우드가 기업 고객에게 적합하냐, 사용이 가능하냐는 논의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에 비하면 오늘날 이제 클라우드는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었죠. 그 보편화에 따라서 또 고민거리들이 등장하고 또 자연스럽게 그에 따라 새로운 전략들의 필요성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고민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뭐 그 이야기는 이제 모두 다 아시겠지만 주요한 것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IDC를 운영하는 비용이 절감이 되고 또 빠른 타임 투 마켓에 대한 빠른 대응력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 혁신이 시작되고 또 다양한 클라우드 사업자들마다 특장점들, 뭐 A라는 회사는 뭐가 좋고 B라는 회사는 또 특히 뭐가 좋고 이러다 보니 그것들을 같이 혼재해서 사용하고 싶은
그런 클라우드 사업자들마다의 특장점을 엮어가지고서 장점만을 살려서 연계하는 멀티 클라우드 전략들이 한 2, 3년 전부터 이제 대두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고려사항이 또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이건 원래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던 문제는 아니고 클라우드를 더 다양한 곳에, 특히 기존의 기업에서 그 자체 보유하고 있던 어떠한 환경들에 아니면 그 정도 수준의 클라우드를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발발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높은 비용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오해 소지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했었을 때는 클라우드가 비용 합리적입니다. 네. 왜냐면은 새로운 거를 사다 넣고 관리할 인원을 계속 추가하고 이 비용이 사실 상당히 시간적인 로스나 이런 것들이 크다 보니까요. 다만 고정된 규모로 이제 계속되는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사라지지도 않을 거고 확 커지지도 않을 때에는 사실상 클라우드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비용이 이제 청구가 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또 상당히 비싸다는 이야기들은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발표를 진행한 곳에서도 사용량이 많으니까 당연히 네, 비싸질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보안입니다. 이 부분은 뭐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수많은 규제의 영역들이 있는지는 사실 기업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 추상적으로 이제 보안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벤더 종속성입니다. 그 클라우드의 인프라가 편하고 좋은데 그 위에 있는 다양한 뭐 파스로 대변되는 다양한 서비스들 내가 과연 이것을 뭐 다 써야 되는지 아니라 그랬을 때는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시작하시다 보니까 아까 멀티 클라우드에서 시작이 되면서 그 특장점들만 이제 활용을 하면서 이 비용 절감의 이슈, 데이터 보안을 완화하려는 이슈 이러다 보니 그 프라이빗, 온프레미스 환경도 일부는 지속적으로 가져가야겠구나 하면서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까지 자연스럽게 대두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퍼블릭으로, 어떤 부분을 프라이빗으로, 그 다음에 어떤 경험치로 이걸 이을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그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하는 게 두 번째 도전 과제가 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도전 과제는 무엇일까요? 네, 세 번째 도전 과제는 머신러닝입니다. AI라고 하는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다 포함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 기간 이제 비교적 데이터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쌓은 고객사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반면에 이제 그에 반해서 이를 어떻게 분석할지에 대한 고민은 사실 좀 근래에 더 많이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 분석하는 기술이 ML, AI로 대두되고 최근 이제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플랫폼, 머신러닝 플랫폼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인 기업 투자로 이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인 분석이 가능해진 거는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실질적이라는 건 기술적으로 이제 실질성이 있다라고 조금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알맞을 것 같아요. 그 이유인 즉슨 제 경험상, 그 다음에 저희 조직의 경험치상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는 아직 그러니까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된 케이스가 한 10% 내외? 아직도 그렇게 되게 낮군요. 네, 제 경험이 네,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관심은 굉장히 많으시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이 분석을 통해서 비즈니스의 전략을 바꾼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유가 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데이터 셋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소위 알고리즘의 정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정확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전제로 한다 그랬을 때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이제 머신러닝을 어떤 식으로 수행할 것이냐 하는 이런 방법론, 그 다음에 조직이 갖고 있는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잘 수립하는 과정에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이유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도전 과제랑 엮이는 건데 비즈니스 영향도를 분석하려면 그런 굉장히 좀 오랜 기간 중요하다고 알려져 온
그러니까 최근 트렌디한 곳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아니라 전통적인 곳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통합이 돼서 분석이 좀 돼야 되는데 그걸 같이 끌어와야 하는군요. 그렇죠. 아니면 네. 뭐 다른 식으로 이제 가서 뭔가 인사이트를 얻어서 합치던 뭔가 네. 이런 처리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직 해답이 뭐 해법이 아직 정확하게 다 도출된 건 아니기 때문이겠죠. 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좀 도전 과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려서 근데 이거는 각자 특히 예전처럼 뭐 속도를 빠르게 올리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자가 아니라 뭔가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각 조직이나 그 갖고 계신 고민거리나 달성하시고자 하는 어떤 비즈니스 목표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이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갈지는 사실은 예전과는 다르게 각자 조금 케이스마다 다 달라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빅데이터 분석의 도전 과제 3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그럼 이런 과제만 주시지 마시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방법도 제안해 주시죠.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약간 그럴 수도 있지만 네. 버티카는 이제 이런 고객사의 다양한 도전 과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 기능을 통해서 뭐 저희 기능을 모두 사용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라기보다는 저희가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 특히 최근 출시된 이제 버티카 10에서 추가되는 기능들로 각 조직에서 갖고 계신 어떤 고민들이나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어떤 비즈니스의 성공을 좀 견인하시려고 하는 상황에 다양한 부분들을 뭐 도움을 드리고 유기적으로 플랫폼을 구성하는 이런 기능들이 추가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버티카에 대해서 뭐 살짝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왜냐면은 국내 이제 고객사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저희 버티카의 좀 주요한 내용이라든지 좀 히스토리를 같이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버티카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3가지 도전 과제에 대한 어떤 해법을 같이 제시를 하려고 이제 저희가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통합과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활용, 그리고 머신러닝 사용성 증대를 이제 이룰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이를 통해 확장하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서 안정적인 성능으로, 여기서 안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가 늘어난다 그랬을 때 소위 성능이 더뎌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특정 구간부터는 뭐 제품이 좀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지속적인 확장성에서 선형적인 안정성을 보장하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이제 구동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3가지 도전 과제를 저희와 같이 해결한 저희의 글로벌 대표 고객사 일부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3가지 과제를 같이 해결한 5가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왼쪽에 보시는 인투잇이라고 말하는 여기는 미국에서 그 자체적으로 세금에 대한 분석을 수행해서 맞춤형 세금 분석을 해주는 뭐 일종의 핀테크라고 할까요? 네. 그런 서비스인데 그 세금을 내는 피크 타임 5천만 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때의 세금 과금에 대한 개인화된 분석, 거기 회원분들에 대한 개인화된 분석을 버티카에서 수행하고 계시고요. 그 아래로 보이시는 써너라는 회사는 의료 데이터를 병원이나 연구기관에서 사서 그걸 갖고서 이제 그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서 뭐 의학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유전 연구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리포트를 만들어내는 연구기관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버티카에 저장하고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가보면은 뭐 저희에게도 이제 익숙한 우버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요 공급이라든지 운행 데이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버티카에 저장해서 분석을 수행하고 계시고요. 트레이드 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광고 플랫폼인데 광고는 소위 비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적정가를 이제 소위 서로 딜을 하는 거죠. 그 딜을 하기 위한 백데이터, 그러니까 특정 시간대에 특정 어떤 고객층을 대상으로 그 광고를 한다 그랬을 때 적정가가 얼마인지 이런 비딩을 하는 분석을 버티카에서 수행을 하고 계시고
크리테오라는 업체는 이제 개인화된 맞춤형 광고를 하는 곳인데 그 어떤 광고가 이런 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적합한지를 이제 분석하는 거를 버티카에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기업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용량 데이터 통합,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활용, 머신러닝 수행을 함께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해법을 제시한 아키텍처를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세 가지 문제점을 어느 정도는 같이 해결하고 있는 고객사들이군요. 네, 네. 뭐 그 국내 사례도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살짝만 언급을 드리면 주요 통신사라든지 제조사, 하이테크, 리테일 쪽에서도 뭐 이 문제들이 국내에서는 이제 조금 더 많이 대두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기존의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 정보계라고 하는 그 분석 영역에서는 이미 버티카를 잘 활용하고 계신 고객분들이 국내에도 많이 있으십니다. 네. 네. 요 정도 이제 말씀드리면은 버티카가 이런 제품입니다라는 이해는 하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버티카를 말씀드리면은 그 수많은 백데이터나 아니면 수많은 얘기들을 또 같이 좀 드려야 되더라고요. 네. 네, 저희가 많은 고객사분들 이제 확보를 했지만 지속적으로 한국에서는 더 많은 프레전스를 알려야 되는 미션을 또 갖고 있다 보니 그 쉽게 말해서 이제 버티카 10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버전 10이 나올 정도로 이제 역사는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꽤 된 오래된 네, 회사인데. 네. 회사여서 그 주요 히스토리컬 이벤트를 기점으로 저희 제품의 특징을 좀 말씀드려 보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버티카는 빅데이터 트렌드의 변화랑 함께 성장했습니다. 지금 우측 화면에 뜬 게 C스토어, 컬럼나 스토어라고 하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이 사실 상당히 혁신적인 그 아이디어를 담은 2005년에 발행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작성하신 분이 이 왼쪽 사진에 보이시는 마이클 스톤브레이커라는 박사님이시고요. 그 인그레스, 포스트그레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은 실제로도 뭐 다른 DW로 요즘 굉장히 핫한 회사들도 이 논문을 참고해서 자사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이 논문을 바탕으로 이분이 이제 회사를 설립하셔서 만든 제품이 이제 버티카라는 제품이고 네. 이분의 사상을 좀 하나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one size fits all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게 한동안 이제 2000년대 초반의 트렌드였다 그러면 그 각각의 이제 영역별로 어플리케이션들이 좀 다양해지고 그리고 그 상황마다 비즈니스 요구사항이라든지 원하는 것들이 이제 각 섹터별로 점점점 세분화돼서 달라질 거기 때문에 하나의 제품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트렌드는 언젠가 종말이 온다라는 논문을 이제 2004년에 처음 내셨고 우측에 보이는 그 C스토어 그런 소프트웨어 기반의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분석 전용 플랫폼을 그 다음에 2005년에 연구로 내시고 이제 2006년도에 버티카를 설립하셔서 제품을 만드신 거죠. 네. 버티카 설립자시군요. 네, 저희 네. 창업자고 저희한테도 굉장히 히스토리컬하고 이분이 최근에 또 책을 내셨어요. 네. 당신께서 만드신 제품이 그래도 거의 한 7, 8개가 되기 때문에 그 여정을 쭉 엮어서 이제 책으로 내셨는데 막간을 이용해서 또 광고도 드리면 버티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빅데이터 시장과 함께 성장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를 굉장히 빠른 시점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그 퍼블릭 클라우드를 저희가 좀 빠르게 지원하게 된 거는 저희는 순수 소프트웨어여서 소위 어플라이언스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금 경쟁사라고 말씀드리는 다양한 DBMS 벤더들이 어플라이언스를 제작해서 만들어서 시장을 공략할 때 저희는 오히려 클라우드로 먼저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첫 고객이 2008년에 생겼고요. 네. 그리고 2013년부터 해서 그 메이저한 클라우드 벤더들의 마켓플레이스에도 등재가 되면서 퍼블릭 클라우드가 이 정도로 성장할지는 사실 그때 아무도 예상을 못했겠지만 오늘날 시점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그 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서는
DW 벤더들 중에서 상당히 경쟁력 있는 제품군에 속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둡과의 연계 분석,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오브젝트 스토리지와의 연계 분석, 이걸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버티카는 그 하둡하고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그 하둡이 저희의 후원이 되기도 하면서 반대로 경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버티카가 조금 미리 시작한 게 뭐였냐 그러면 하둡에 있는 데이터와 버티카에 있는 데이터를 같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기능들을 저희는 좀 빠르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 당시 하둡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모이고 있지만 이 데이터들이 과연 뭐 버티카에 다 올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영역, 고성능으로 중요한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는 영역은 버티카가 가져가고 나중에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모르지만 일단 모아두자 하는 데이터들은 하둡에 저장해서 버티카에서 이걸 연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저희가 좀 빠르게 준비를 해왔고, 아까 말씀드린 크리테오라는 고객사에서 그 클라우데라라고 하는 하둡 벤더랑 합작해가지고서 뭐 파일 포맷도 만들고 연구도 하고 저희가 또 여기 이 아파치 재단에 기증도 하고 이런 여정을 지속적으로 좀 같이 해와서 하둡이나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관련돼 가지고서 무언가 연계해서 하는 기술들은 버티카가 많이 특장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그 위에 성장한 카프카, 스파크 등 오픈소스 혁신과도 버티카가 이제 많이 엮여 있는데요. 저희 메이저한 고객사들이 뭐 페이스북, 우버, 트위터, 테슬라, 젠가, 슈퍼셀 이런 좀 데이터가 좀 많은 기업들이고 다 하둡을 많이 사용하셨던 고객분들이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것들을 다 연계하려고 하고 오픈소스를 많이 쓰다 보니 그 DBMS가 상용 DBMS지만 뭐 카프카라든지 스파크 같은 오픈소스 기술들하고 유기적으로 더 잘 연결이 되면 좋겠다 하는 리퀘스트들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카프카나 이런 스파크들을 버티카에서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많이 지금 5년이 넘은 정도로 그 전부터 이제 그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픈소스를 많이 활용하시는 고객사분들 중에서 저희 버티카를 좀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거죠. 좀 뒤에서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재작년부터 해서 CS 분리, 컴퓨트와 스토리지를 분리하는 기술을 이제 내놓고 시장을 많이 공략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의 최근 좀 이제 강점 있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이제 살짝만 좀 부연 설명을 다른 슬라이드로 좀 드리면 저희 이온 모드라고 하는 CS 분리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그 데이터가 많아진다고 했었을 때 모든 데이터가 다 같은 소위 SLA, 모든 데이터가 다 모든 시간 안에 다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러면은 데이터를 이렇게 여기 나눠놓고 저기 나눠놓고 하면은 관리의 불편성이나 이걸 나중에 통합하려는 문제가 또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내놓은 기술이 뭐냐 그러면 그 CS를 분리해서 가장 하단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모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하고 그 위에 디스크 캐시를 놔서 뭐 가령 30%의 데이터는 아니면 최근 뭐 몇 달치의 데이터는 중요하다고 해서 그 위에다가는 이제 캐시 영역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버티카에서 접근할 수 있으나 오래된 데이터는 좀 오브젝트 스토리지까지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고 그 다음에 중요도가 높은 데이터는 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이제 아키텍처를 저희가 내놓고 고객 사례가 생긴 지 이제 한 3, 4년이 되었고요. 뭐 그래서 인프라가 선형적으로 확장하고 워크로드가 바뀌고 피크 타임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변경될 때 이런 때 이제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강점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워크로드를 분리한다든지 다양하게 관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서 운영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5대 붙였다가 좀 피크타임 줄이면 세대로 줄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희 고객사 중 트레이드 데스크라고 하는 고객사가 한 지금 9페타 규모의 데이터 양을 AWS라는 클라우드 벤더 위에서 한 버티카로 한 384노드 정도 네. 운영을 이 이온 모드라는 놈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온 모드가 국내에서도 저번에 한번 또 소개를 웨비나를 했었죠. 소개를 네네. 드렸었고요. 그래서 컴퓨터와 스토리지 분리를 오늘 더 많은 얘기를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저번 웨비나도 찾아보실 수 있고 그 컴퓨터 스토리지의 분리를 통해서 자원 활용을 좀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워크로드를 분리하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을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아키텍처의 표준을 저희가 만들었고 이런 기능들을 기본적으로는 클라우드에서 AWS, 그 다음에 최근에 GCP, 그 다음에 애저도 지금 거의 이제 데모 단계에 네. 최종 단계에 와 있고요. 베타 단계. 그 다음에 저번에 저희가 함께 소개드렸던 퓨어 스토리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HDFS, 하둡 같은 경우에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네. 이 이온 모드를 구성하시려고 하는 경우에 이 버티카 10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버티카 10이 지원하는 데이터 타입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아까 하둡이 만들어 온 변화 중에 컴플렉스 데이터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양한 오픈 포맷, 지금은 제이슨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이슨이라든지 파케라든지 오크라든지 그런 수많은 데이터 포맷들이 이제 나왔는데 걔네들마다 이제 각각의 특징이 좀 있고 그 중에서 좀 주요한 게 어레이라는 타입이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그런 파케 형태나 이런 제이슨 타입에서 특수하게 데이터 포맷을 가져가는 맵이라든지 맵 포맷, 어레이 포맷, 스트럭트 포맷 이런 특수한 데이터 문자열에 대해서 버티카가 이제 유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는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좀 쉽게 땡긴다든지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쪽에서 소위 컴플렉스, 복잡하게 버티카 안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줘도 그걸 이제 버티카 엔진이 이해해서 분석해 줄 수 있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을 따로 분석하려 그러면은 다른 기술들을 좀 병행해서 사용해야 됐다 그러면 버티카 안에서 하나로 이 복잡한 컴플렉스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조금 복잡한 형태의 데이터를 더 쉽게 분석할 수 있다 보니 버티카의 하나의 경험치로 다양한 데이터들을 한 경험치로 이제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데이터들을 다양하게 한 곳에 모으는 최종 방향성이 어디로 가냐? 당연히 이제 머신러닝이죠. 네, 분석 쪽으로 갑니다. 왜냐면은 데이터 자체로도 돈이 되기는 합니다. 저희 글로벌한 리테일 고객사 중에는 버티카에서 데이터를 잘 정리하셔서 그것만 되파시는 고객도 있죠. 예, 네. 왜냐면은 저는 몰랐는데 한 달치 데이터 규모가 저희 제품보다 비싸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물론 데이터 자체를 잘 정리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값어치가 있지만 이걸 분석하는 게 이제 시장 트렌드로 가고 있다 보니 버티카는 이제 거기에서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는지 말씀드리는 게 가장 향후 근래에 다가올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티카는 기본적으로 DB 안에서 머신러닝을 수행하는 기능들을 오래전부터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SQL을 아시는 DBA 분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기술을 새로 습득하셔야 되는 비즈니스 전문가들 네. 같은 경우에는 SQL을 통해서 이런 머신러닝을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오래전부터 좀 기능을 첫 번째로 제공을 해왔고요. 다만 최근 트렌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파이썬이라든지 그렇죠. 스파크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분석을 하시면서 텐서플로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버티카 10에서는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머신러닝 분석 플랫폼이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게 이제 저희의 큰 강점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PMML이라 그래서 머신러닝 코드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를 버티카 안에 심을 수도 있고 아까 버티카에서 돌린 머신러닝, SQL로 돌린 머신러닝 코드를 PMML로 밖으로 빼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밖에서 만든 머신러닝 모델이나 버티카 안에서 만든 머신러닝 모델이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게 이런 기능들을 가면서 버티카 안에 머신러닝으로 어떤 락인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편하신 환경에서 만들어진 머신러닝 모델이나 코드를 버티카 안이나 아니면 버티카 밖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 결국에는 경험치 베이스로
이제 거기에 중심을 맞춰가지고서 저희가 머신러닝 경험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티카 10에서 나온 새로운 기능과 주요 기능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거 어디가 제일 잘 쓰고 있는지 아까 앞에서 5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제일 잘 쓰고 있는 네. 기업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중에 사실 저희랑 좀 관계가 가장 좋은 회사 중 하나가 이제 우버라는 곳이에요. 네. 우버 같은 경우에는 버티카를 굉장히 오래 사용하셨고, 심지어 저희보다도 더 나은 컴포넌트 같은 것들을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좌측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은 우버에서 버티카를 기반으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만드셔서 네. 그거를 버티카에 이제 기증해서 이제 저희가 유지보수하고 있는 제품도 있고요. 그 우측에 지금 이제 영상으로 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그 발표드리면서 우버라는 회사는 수요 공급이나 운행 정보들을 다 버티카에서 분석한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우버가 자체적으로 만든 화면에서 이건 이제 밑단의 버티카가 네. 움직이면서 이런 인사이트들로 특정 지점에 지금 운행 중인 우버 차량이 차량들이 다 보이는 어떻고, 건가요? 네, 네. 그 다음에 이 색깔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수요 공급이 어떻게 되고 네, 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우버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 자체가 이 버티카를 활용하시는 방법이 SQL이나 기존의 트레디셔널한 전통적인 어떤 DB를 다루는 방법이 아니라 파이썬으로 다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버티카에 파이썬 코드를 던지면 버티카가 이제 파이썬 코드를 인식해서 이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우버에 계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버티카를 활용하면서 분석을 하고 계신 거죠. 버티카는 그런 파이썬을 이해해서 대용량의 데이터에 대해서 빠르게 분석하는 역할만 수행해주면 되고 사용자분들께서는 친숙한 언어인 파이썬으로 버티카에다 일을 맡기는 이런 형태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SQL이 편한 DBA는 그쪽에서 그대로 네, 사용하시면 그쵸. 되고. 네. 네. 역시 전문가십니다. 네,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보편화되고 사실 근데 그 조금 낯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좀 최근에 내놓은 프로그램이 버티카 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뭔가 파이썬과 연결되는 느낌인데요. 네, 네. 저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버티카 파이라는 게 파이썬으로 결국에는 그 파이썬으로 버티카를 좀 조작하고 그 다음에 그 파이썬으로 버티카에서 머신러닝을 어떤 식으로 수행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예시들을 좀 제공하는 이런 이제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 GitHub에 공개가 되어 있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그젬플 페이지인데 뭐 최근에 조금 뭐 많이 얘기가 되는 데이터셋 그 코로나와 관련된 데이터셋들은 여기저기서 서로 분석을 해서 뭐 이런 그 소위 컴피티션도 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중앙 하단에 보시면은 그 데이터셋으로 그 파이썬으로 버티카에서 분석을 한 이런 예제들도 찾아보실 수 있고요. 네, 미국 내 그 사망자 수 그 예측과 관련된 데이터셋이네요. 네. 네. 사실은 그 저희가 소위 NDA가 걸려 있는 부분들 제외하고 저희 고객사나 아니면은 그 합동 연구기관 이런 프로젝트에서 수행한 것들 중에서 사실 그게 제일 유의미한 거지 저희 네. 자체적으로 만드는 데모보단 그런 게 유의미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이그젬플로 올려놓은 거고 여길 통해서 뭐 인사이트를 찾아서 이제 활용해 보실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좀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그래서 버티카가 가고 있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 DW 플랫폼 요 하나의 단일 제품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빅데이터 다양한 오픈 소스 이런 것들과 함께 성장했기 때문에 저희가 무언가를 다 한다라기보다는 현재 시장에 퍼져 있는 가장 선호받는 다양한 기술들하고 가장 유기적으로 잘 연계되는 그런 그 유기적인 연계 포인트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심적으로 다루는 그런 플랫폼으로 가겠다 하는 아키텍처를 이제 저희가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버티카 중앙에 보시면은 뭐 머신러닝 기능이라든지 그 위로 보시면은 파이썬이나 R 같은 그런 다양한 언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아래로 보셨을 때 뭐 클라우드 플랫폼 뭐 아니면은 오픈 소스, 오픈 스택, 컨테이너 이런 쪽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좌우로는 오픈소스 기술이라든지 핫한 ETL, 그 다음에 뭐 BI 이런 것들은 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능들하고 가장 잘 연관돼서 유연하게 동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드린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버티칼을 통해서 이제 저희의 비전은 비즈니스 분석가,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 다음에 뭐 실제 사용자 이런 분들이 저희를 통해 가지고서 그냥 기본적인 DW에서 뭐 데이터 360이라고 하는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부분, 뭐 그 안에서 있는 소규모 프로젝트들, 결국에는 위험 탐지, 프로드 디텍션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넥스트 백스테이션이 뭔지, 그러니까 뭐 추가 제안이라고 할까요? 제안 플랫폼, 데이터 탐색, 뭐 고객 경험치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가격 최적화 이런 기능들을 다 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데이터랑 관계된 부분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신다고 했었을 때 그 중심의 플랫폼으로서 동작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저희가 가져가겠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저희의 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 버티칼을 이용한 완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앞으로 향후 또 발전 방향까지 알려주신다고요? 네, 뭐 저희 로드맵은 사실상 뭐 DB 그다음에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데모나 이렇게 화면이 확 다르지 않기 때문에 쉽게 보여드리거나 이러긴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버티카가 가져가는 로드맵은 저희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데이터를 원하시는 사용자의 경험치에 최대한 잘 맞춰서 제공하면서 그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가 가장 잘하는 부분을 더 극대화하겠다 하는 거다 보니까 클라우드 최적화. 첫 번째는 저희는 클라우드를 직접 하진 않기 때문에 어느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시던 간에 버티칼을 잘 거기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클라우드 벤더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 하는 게 저희 글로벌한 로드맵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벤치마크 성능 개선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성능을 더 개선해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는 더 늘 거라고 이제 계속 모두 생각하시는 증가하고 거예요. 있으니까요. 네. 사실 데이터 증가 관련해서는 최근에 제가 발표를 드렸던 곳에서 데이터가 늘어난다는 데에는 다른 분들이 아무도 이제 이견은 없는데 데이터가 2배가 된다 그러면은 갖고 계신 그 인프라도 2배가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많이 놀라시거든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눈앞에 나타나는 비용이나 비용이 문제니까요. 인력이나 네. 뭐 이게 늘었을 때 성능이 계속 보존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데이터가 더 늘어나는 데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 엔진을 개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정렬해 가지고서 분석하는 이런 성능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이 선형성 있게 발전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온 모드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많이 다루진 않았지만 저희가 독창적으로 갖고 있는 아키텍처에 대해서 현재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함께 웨비나를 진행했던 퓨어 스토리지, 그 다음에 버티카 10까지 와면서 아마존,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그 다음에 오픈소스 기술인 미니오나 HDFS 이런 거를 이제 가장 하단의 저장소로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향후 다음 버전의 로드맵으로는 애저 위에, 그 다음에 알리바바 클라우드 위에 지원되는 거를 목표로 가지면서 추가적으로 또 그 외에 다양한 벤더들하고 이제 협업을 하면서 버티칼을 어느 하이브리드 환경에 들고 가시던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 드리는 게 이제 저희의 목적입니다. 네,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확장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알리바바도 조만간 지원을 하겠지만 저희가 가장 오래 지원한 이제 AWS 환경에서는 15분 내에 이제 버티칼을 그냥 화면 클릭만으로 생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바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 저희 자체적인 UI로 버티카가 어떻게 배포되어 있고 활용하고 계신지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제 또 앞으로 2, 3년이 지나면은 더 보편화될 것 같은데 요즘도 컨테이너. 워낙 많이 쓰시죠. 쿠버네티스와 네. 컨테이너. 네. 그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시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미 핫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데이터를 가져가는 쪽에서는 뭐 아직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컨테이너도 역시나 클라우드처럼 더 보편화될 거라고 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다 보니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는 이제 흩어라잖아요. 근데 데이터는 모여야 되고. 그렇죠. 네, 이거에서 어떠한 베스트 프랙티스가 나올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저희 이제 컨테이너를 잘 활용하시고 있는 고객사들하고 협력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버티카 아카데미라는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또 공유를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버티카 자체가 쿠버네티스의 하나의 컴포넌트로 지원되는 그런 로드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오토 ML하고 좀 관련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버티카를 활용해서 오토 ML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오토 ML이라는 게 결국에는 컴퓨터가 많아지고 자원이 싸지니까 한번 그냥 돌려보고 결과치가 좋은 애를 골라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백단에서 오토로. 근데 버티카가 갖고 있는 하나의 생각 중에 하나는 그거를 그 고객께서 따로 요구하시거나 그 기능을 따로 뭐 설정하시지 않아도 유휴 자원이 남는 상황에서 어떤 뭐 상관관계 분석이라든지 이 데이터랑 이 데이터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분석해보면 어떠냐라든지 자원이 남는 시간에 어떤 분석을 자동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로드맵을 좀 가지고 있으면 이런 거를 좀 시도하려는 내부적으로 해커톤을 또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고객이 안 한 것도 약간 물론 기능을 네, 끄실 네,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자원이 남는 시점에 그냥 상관관계 분석이나 아니면은 뭐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의뢰를 해놓으면 자원이 어느 정도 몇 % 이상 남는 시점에는 한번 데이터를 한번 자동으로 분석해가지고 인사이트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형태에 대한 뭐 내부적인 또 로드맵을 좀 갖고 있는데, 요거는 또 만약에 가시화되면은 한 번 더 웨비나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버티카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간단하게 랩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능, 확장성, 운영성, 유연성을 지원하는 통합된 데이터 분석 전략을 이제 수립하는 데에 기능하는 제품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빅데이터 분석 영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함께 트렌드를 만들어갈 것을 뭐 약속을 드리고 있으며, 이 데이터 분석 영역만큼은 저희가 오랜 기간 좀 혁신을 해왔고 고객사와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어서 일하면서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적인 기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그걸 또 함께 논의했던 고객사에 적용하고 안정화하고 이런 형태로 제품을 발전시키고 있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을 고민하고 계신 고객분들이라면 한 번쯤 매력적으로 찾아보실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그 버티카에 대해서 많은 것들 설명해 주셨는데, 버티카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아까도 이제 아카데미 약간 설명해 주셨는데, 한 번 더 강조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저희 그 www.vertica.com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보실 수 있고요. 아까 뭐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던 버티카 파이나 거기에 다 서브 페이지로 등록이 돼 있는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버티카 아카데미라고 실질적으로는 그 다른 데에서는 유니버시티 프로그램,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거를 온디맨드 웹에 저희는 다 무료로 공개를 했습니다. 올 초에 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버티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관한 세션이라든지 특정 기능들에 따른 세션 이런 것들을 다 별도의 강의로 제공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고객사랑 논의하면서 하나의 인사이트로 도출된 과정,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뭐 썸머 프로그램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조금 어드밴스드된 과정 이런 것들을 다 과정을 제공하고 있고, 자격증 과정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들어와 주셔서 참여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뽑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넓은 질문 주셨는데,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의 활용은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 경험치로 봤었을 때 클라우드를 쓴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클라우드를 쓴다라는 건 아까 그 타임 투 마켓,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비즈니스에 빠르게 대응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고객사가 그래서 사용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만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데이터를 수집하지는 않으시겠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트렌드 자체가 수집해서 다시 활용하셔야죠. 그쵸, 그걸 다시 분석해야 되니까 클라우드가 활용이 돼서 확장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익스포넨셜리 이제 그 증가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빅데이터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데이터가 늘어나면은 분석을 한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100명분의 데이터를 분석하던 시스템과 10,000명분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은 또 유기적으로 늘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같은 서버의 용량으로는 그 속도를 도저히 맞출 수 없을 테니까. 그러면은 클라우드 때문에 데이터도 늘고 그 데이터가 늘어났었을 때 분석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컨셉으로 더 서버가 늘어줘야 그 분석이 기대 시간 안에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유기적이고 복합적인 관계로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스케일러빌리티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확장을 하기가 네. 힘드니까 또 분석하려면 다시 서버를 구축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네. 발생하는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그게 자유로우니까 훨씬 네.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왜냐면은 보통 하드웨어를 새로 추가하신다 그랬을 때 보통 그 구매 프로세스 플러스 이제 딜리버리 IDC에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최소 2-3달 정도 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는 컨셉도 자체적으로 갖고 계신 IDC에서 어떻게 자원을 유기적으로 필요할 때 더 끌어올 거냐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컴퓨팅 파워, 그리고 그 컴퓨팅 파워가 결국에는 데이터를 더 많이 모으고 분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이제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티카 10은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연결하여 비즈니스 분석 정보를 도출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프라이빗, 퍼블릭 클라우드 운영 모델과의 연계는 어떤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그 정형과 비정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 비정형은 조금 이렇게 말씀드려요. 완전 비정형이 있고 반정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정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옛날에는 그 DBMS 기준으로 보면은 특정 데이터는 그 컬럼 값이 5개다라고 하면 5개만 있었어야 되는데 네. 반정형은 뭐 이게 6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이런 걸 이제 보통 반정형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표되는 게 제이슨, 아까 아이브로, 뭐 파케, 오크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버티카는 거기 있는 데이터를 버티카 엔진으로 분석하실 수 있고 또한 밖에 있는 반정형 데이터, 그게 하둡에 있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건 그것과 버티카 안에 있는 정형 데이터를 소위 조인 걸어서 연계 분석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사실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데가 크리테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 사례고요. 프라이빗 퍼블릭 클라우드 운영 모델과의 연계가 어떠냐라는 질문은 이것도 사실 상당히 광범위한 것 같은데 사례로 말씀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트레이드 데스크라고 하는 회사는 AWS 환경에서 버티카를 활용하고 계시고요. 네.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회사는 그 서비스 쪽은 그러니까 대고객, 그러니까 저희가 뭐 화면을 보거나 이런 앱을 보는 쪽은 뭐 자체 클라우드도 쓰시지만 퍼블릭 클라우드도 많이 활용을 하세요. 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가 많으면 이 비용이 상당하고 그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DB를 운영하다가 이 데이터를 옮기려 그러면 상당히 큰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DBMS, 버티카를 중심으로 한 이 데이터 에코시스템은 자체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갖고 계세요.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버티카로 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두 번째 도전 과제로 말씀드렸던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버티카는 여기에 안치하면 됩니다. 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네. 각 조직에서 고민하고 계신 환경에 따라서 원하시는 대로 버티카는 퍼블릭 환경이나 프라이빗 환경에 필요하신 때에 따라 놓으실 수 있고 그게 저희 순수 소프트웨어고 클라우드 벤더가 파는 제품은 아니다 보니 종속성에선 좀 자유롭다. 그래서 최근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A 클라우드에서 사용을 하시다가 B 클라우드로 이제 옮겨가실 네. 때는 그냥 버티카를 쓰시면 되는 거죠. 그냥 분석 툴을 그대로 쓰면 네, 되는 그냥 거네요. 가져가시는 네, 거죠. 네, 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기업 내에도 산재하고 그렇게 계속 쌓여만 가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또 보안 이슈가 되면서 그에 대한 기업 내 조직 안에서도 또 이슈가 되는데요.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면 효율적일까요? 이게 그 데이터의 전반적인 모든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네. 주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뭐 프로그램도 소개를 드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워크샵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께서 이제 데이터셋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고객사의 데이터를 놓고 같이 이제 한 1주, 2주 이렇게 같이 분석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제언을 드리는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그 소위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데이터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알고 계셔야 되는 조직에서 어느 정도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시각화된 자료들이 생겼을 때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을 위해서 데이터를 통합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필수적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안에 관련해서는 뭐 보안 솔루션적인 측면을 말씀드릴 수도 있고 뭐 기능적인 것들도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규제와 정책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버티카로 말씀드리면은 히파 인증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인증서들이 보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국내 데이터법이나 이런 것들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보셔야겠죠.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네, 빅데이터가 오랜 동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초기 기술 관점의 데이터 통합과 지금의 데이터 통합 관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제가 데이터 통합을 말씀드린 게 제 커리어 전체의 한 90% 기간인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은 그 히스토리 그럼 다 알고 네, 계시겠네요. 다 콘솔리데이션, 네, 네, 콘솔리데이션 네, 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전에는 뭐 이 스테이지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 더 많은 데이터, 그러니까 하둡이라고 하는 빅데이터가 떠오르기 전에는 소위 뭐 HCM, CRM, 뭐 마케팅 이런 각 업무별로 갖고 있던 데이터를 통합해 보자라는 데서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둡이 들어오면서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안 줄 수 있는지 모르는, 쉽게 말해서 리테일로 치면은 주문 정보나 고객 정보나 이런 장바구니 정보 말고 뭐 고객이 클릭한 거, 마우스를 올려놨던 거 이런 것들이 프로모션을 하는데 영향을 줄지 안 줄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런 쪽으로 확장이 되면서 하둡하고 그 DBMS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가져갈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됐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야 된다 하는 게 이 그 전 시대의 어떤 사고 때문에 같이 가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은 클라우드도 있지 뭐 너무 많은 기술들이 있으니까 각 데이터들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소위 데이터 레이크라는 컨셉으로 가면서 그 윗단에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한 곳에 다 무조건 모으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보는 관점에서 뭐 저희 버티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제품일 수도 있겠죠. 거기에서 어떤 관점으로 이 데이터들을 한 곳에 볼 것이냐. 왜냐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SLA라고 하는 게 같이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그 한 곳에 데이터를 다 저장해 놓고 보면은 제일 빠르겠죠. 근데 모든 데이터가 꼭 빠르게 봐야 되냐? 이거는 또 이견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좀 느리더라도 거의 돈이 안 드는, 비용이 거의 없는. 데다가 보관해야 네, 되는 데이터도 있죠. 왜냐면은 예전에는 뭐 DB에서 뭔가 소위 쿼리라고 하는 분석을 돌렸는데 뭐 3, 4일 걸린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끊으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3, 4일 걸려도 보기만 하는 되는 정보들도 있는 거죠. 그럼 그걸 보고서 이런 프로젝트 한번 해보자 라고 하실 수도 있어서 요즘 데이터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진짜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거였다면 요즘은 조금은 그 비즈니스의 방향성, 그 다음에 조직이 어떤 식으로 이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고 데이터에 대한 그 분석에 대한 SLA를 만들어 갈 건지가 고려가 같이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더 복잡해지는 거죠. 질문 너무 많이 주셔서요.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의 이 DW 트렌드는 실시간 정보가 기존 DW에 통합되고 있고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통합의 니즈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버티카의 대응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굉장히 긴 기능인데요. 기본적으로 버티카는 EDW를 위해서 좀 특수하게 갖고 있는 기능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적재하는 기능이 굉장히 빠릅니다. 뭐 페이스북이 금융권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 금융과 관련된 유즈 케이스로 활용을 하고 계셔서 시간당 76TB를 저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되게 빠르게 다양한 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실시간 정보가 뭐 실시간도 실시간이나 준실시간이냐에 따라 다른데 굉장히 어떤 소위 차트 보듯이 실시간으로 나와야 되는 기능에는 버티카가 아주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3분마다 어떤 리포트를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 2분마다 봐야 된다, 이런 데에는 저희가 상당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통합한다 그랬을 때 뭐 ODS 영역, DW 영역, 마트 영역 이렇게 있는데, 버티카나 아니면은 다양한 DBMS 벤더가 가고 있는 추세 자체가 이런 마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가장 정리된 데이터 부분이 점점점 사라지면서 이 큰 DW에 다양한 유저들이 사용자들이 붙어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형태로 가지 않냐 하면서, 이제 저희도 그냥 큰 DB 안에서 옛날엔 마트를 나눠서 더 빠르게 보려고 그랬다면은 큰 DW 안에서 좀 속도를 빠르게 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좀 처음부터 만들어 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제가 말씀드리고도 좀 두서가 좀 없네요.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런 자리 일단 너무 좋고요. 버티카라는 제품,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트렌드, 빅데이터 분석 트렌드라는 영역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버티카에서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이유 자체도 거기에서 또 다양한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은 시장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도전 과제들이 각각의 이제 갖고 계신 과제라든지 고객사의 상황에 따라서 도출되는 답안이 굉장히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저희는 뭐 저희 제품으로 하나를 다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다기보다는 그런 고민을 좀 같이 하면서 최적화된 옵티마이즈된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그 여정이나 그런 과정들을 함께 하는 거를 즐겁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문의나 아니면 궁금하신 사항들은 언제나 연락 주시면은 네, 방문 드려서 여기에서 못다한 얘기들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버티카와 함께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과제와 해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오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